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여러분은 이 집이 2020년에 지어진 집이란 것을 믿으실 수 있나요? 두 번째로 이 집이 5억 원이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감정가가 4억 9,700만 원 정도로 5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유찰이 됐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4월 22일 날 최저가가 8,300만 원 정도 될 때 4명이나 응찰을 했고 결국 감정가 대비 31%인 1억 5천만 원가량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낙찰자는 미납을 하고 말았어요. 최저가가 8,300만 원 정도 되니까 입찰 보증금은 약 830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을 한 거죠. 830만 원 날린 거예요.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미납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미납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진 않았고요. 경매정보지 미쓰고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집이 정말 2020년에 지어진 건물이 맞아? 자,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요. 사용 승인일이 2020년 1월 6일 맞습니다. 다만 허가는 2017년, 착공은 2018년도예요.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2020년이라는 준공 연도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서류상으론 맞습니다. 집이 굉장히 커 보이고 구조가 독특해 보이네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2층에 테라스 공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약간 투박해 보이는 게 뚝딱뚝딱 누가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요 2층 테라스에서 요 앞쪽 전망 보세요. 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아침에 여기서 커피 한 잔 들고 내려다 보면은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구멍을 뚫었다가 메꾼 흔적이 있는데요. 색깔을 보아하니 여기에 연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통을 옮겼나 봐요. 시골에 살면서 이런 시행착오들을 하곤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벽을 뚫고 설치를 할 때는 처음부터 구상을 잘하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구멍이 메꿔져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 보니까 연통을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보일러실인 것 같고 연통으로 봤을 때 아마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집을 가만 보니까 이 집의 구조가 어떤 구조인 것 같으세요?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컨테이너 구조래요. 아, 맞네. 지금 컨테이너를 막 갖다가 집을 지었어요. 자, 근데 면적을 보시면은 진짜 면적이 기가 막힙니다. 1층이 약 60평 정도 되고요. 2층이 약 44평 정도 돼요. 도합 104평. 와, 대단한 면적입니다. 컨테이너를 도대체 몇 개나 쓴 걸까요?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층에 6개 쓴 것 같고요. 2층에 하나, 둘, 셋, 넷, 5개. 와, 저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한 컨테이너 구조는 이제 처음 봤습니다. 진짜 내부 공간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여기 현관문은 상당히 소박하죠. 저는 살펴보다가 굉장히 놀란 게 있는데 이 집을 현재 소유하고 계신 분, 이 집의 건축주가 34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연세가 90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을 준공했을 때는 85세, 86세, 게다가 사모님이에요. 진짜로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지은 집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 높은 연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을 지은다는 것은 아마 열정이 진짜 대단한 분이 아니면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배추밭 같은 게 보이고 여기 닭장인가요? 여기 또 창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는 또 엄청난 면적의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시면 여기 창고하고 요 뒤에 닭장이 있겠고 여기 배추밭인 것 같아요. 진입하는 도로는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창고 보면은 창고 안에 저온 창고가 보입니다.
요 옆에 닭장이 있는데 닭은 한 마리도 안 보이네요. 다 치우신 것 같고, 집 바로 옆에도 이렇게 천막으로 만들어진 창고와 견사가 있습니다. 용맹한 강아지가 집을 지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집 앞쪽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또 정자까지 설치를 해서, 집도 큰데 집 밖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진짜 널찍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낙찰자는 왜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미납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한번 같이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경매 기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여기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감정가는 4억 9천만 원이었지만 쭉 유찰되어서 한번 미납됐고 다시 재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찰 보증금은 20% 1670만 원 들고 가야 돼요. 단독 주택으로 토지는 360평 정도 되고 건물은 104평 정도 되고 건물과 토지가 일괄 매각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권리적인 문제가 있나? 제가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면은 여기에 전부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임차인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 문제 없어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3번에 자, 지상권 설정 등기, 토지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상권자인 경매 신청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토지 등기를 보시면은 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이고 근저당권은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미리 지상권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금융회사입니다. 제1금융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저당 하기 전에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지만 요거 임의경매로 근저당권 말소되면서 지상권도 말소시켜 드릴게요라고 이 금융사에서 동의서를 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적인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왜 미납했을까? 두 번째로 혹시 주위 환경에 문제가 있나? 제가 이건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주위 환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도를 보시면은 경매물건 여기에 있고요. 남쪽에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 자체는 북향 지형이에요.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지형은 아니고요. 주변에 온통 농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분묘도 상당히 가까이에 소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바로 옆에 축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대략 160m. 이거 엄청 가까운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축사인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네요. 양돈 돼지농장이에요. 돼지축사. 돼지축사 냄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한 160m, 180m. 야, 이거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이 치명적 단점이에요. 이거 거의 미납 사유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땐 낙찰자가 미납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낙찰자가 분명히 여기 임장 갔겠죠. 현장 보고 지도도 봤겠죠. 돼지 냄새도 맡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은 거예요. 설마 이걸 모르고 낙찰 받을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납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혹시 도로 문제가 있나? 자,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쓰고 부동산에서 지도 보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선 여기 파랗게 표시된 요 세 개의 필지, 이게 경매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요거 대지고요. 요 앞에 있는 것은 현황 도로인데 지목은 전이에요. 그러니까 농지증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바로 미쓰고 부동산의 국공유지 필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황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국공유지인데 현재 경매 토지가 국공유지와 접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거는 맹지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지금 남의 땅, 사유지의 현황 도로를 밟고 자, 경매 물건에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미납 사유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미납 사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 땅 그리고 이 땅, 이 두 개의 필지거든요. 이 두 개의 필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미쓰고 부동산에 보면은 이 토지의 소유권 변동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9월 24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도 역시 소유권 변동일이 2021년 9월 24일로 동일합니다. 이 두 개의 땅은 아마도 한 사람이 이 토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토지 대장을 확인해 봤는데 이 땅과 이 땅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고 이 땅 주인이 사는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 사람이 이 땅을 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서 이 도로를 막을 이유는 뭐 크게 없잖아요. 물론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서울 사람이 안동까지 내려와가지고 아 여기 내 땅이야 막아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도로 때문에 미납했다.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미납의 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낙찰자가 미납한 결정적인 원인은 뭘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저의 결론이긴 한데요. 뭐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변 땅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매 물건의 주인은 2016년도에 이 땅을 구입해서 2020년도에 이 집을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경매 물건의 주인은 이렇게 국공유지와 붙어있지 않은 맹지를 사서 건축 행위를 한 걸까요? 물론 당시 이 현황도로의 주인한테 도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 행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이 주변 땅의 토지를 살펴봤어요. 어떻게 살펴봤냐면요. 우선 경매물건 토지를 보면은 이 토지의 소유권 변동일이 2016년 3월 30일이죠. 자,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경매에 나오지 않은 이 땅을 보시면은 이 땅 역시 2016년 3월 30일 같은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땅이요. 역시 같은 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땅도 같은 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땅도 같은 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땅도 같은 날. 이 땅도 같은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큰 넓은 땅. 이 땅도 모두 같은 날 소유권이 변동이 됐습니다. 자, 모두 같은 날에 소유권 변동이 됐다면 아마 이 모든 땅의 주인이 한 사람, 바로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일 소유가 굉장히 높겠죠. 제가 그래서 토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일대 주변 모든 땅이 현재 경매 물건의 소유자 겸 채무자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의 소유주가 이 집을 질 때는 이 땅도 자기 땅이니까 이 모든 땅이 국공유지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경매는 땅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낙찰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땅이 현재 이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야 그게 뭐가 어때서 뭐 기존 소유주랑 같이 잘 지내면 되지 그게 어때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볼 때 이런 비슷한 상황의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집을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집도 내놨고 이렇게 도로도 내놨어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땅이 다 자기 땅이래요. 그리고 이 경매 물건과 거의 마찬가지로 이런 땅에 창고도 있고 뭐 농막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거 만약에 이 집을 사게 되면은 요 앞에 있는 창고는 어떻게 뭐 철거가 가능할까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그걸 철거를 왜 해? 나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여기 다 농사 질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듣고 이 집은 나랑 어울리지 않다. 나와 우리 가족이 와서 살 수 있는 집은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우리 시골 전원주택 선택을 왜 합니까? 도시보다 좀 더 자유롭게 나만의 프라이빗한 자연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시골을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샀는데 기존 주인이 하는 말이
나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창고도 쓰고 나 농사도 질 거야. 근데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안 봐도 거의 비디오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또 잔소리를 하시겠어요. 저는 이런 상황은 피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족도로 봤을 때 이 현황도로, 이 경매에 포함된 현황도로가 정말 지적도와 일치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도로가 이 땅 위에 올라가 있다면 그럼 뭐 이거 진입할 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재 이 집주인이 가진 주변의 땅 그리고 서울 사람이 가진 현황도로 마지막으로 가까운 돈사 이 모든 요인들이 같이 혼합돼서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이제 낙찰받을 때 주변 땅이 이 집 주인의 땅이었는지는 확인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어디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분석하고 공부해보고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